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 덕분에 새로운 999의 방향이 결정됐습니다. OBS를 통해서 99.9MHz의 전파가 다시 할 것으로 보고요. 물론 개국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경기방송 노동조합원들은 개국보다는 좀 이른 시점에 다시 현장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 님들의 덕분입니다. 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소영선이고요. 지선아 놀자 9회 시간입니다.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한 정보를 이 시간 통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아 기자 옆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우리 윤종아 기자 또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앞으로도 좋은 뉴스로 경기도민께 인사드릴 거고요. 개인적으로는 2020년 5월부터 시작해서 2022년 7월, 그렇다면 2년 2개월 정도 시간 만에 복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군대 2번 갔다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람들이 힘든 일을 한번 겪고 나면 그때 어떤 그 감정이 또 생기고 각오도 더 다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선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이제 8일 남았습니다. 8일. 사전 선거까지 따지면 그보다 더 시간이 얼마 안 남았죠. 네네, 예. 그렇습니다. 사전투표가 이번 주 금요일과 토요일, 그러니까 27일과 28일 실시됩니다. 앞으로 사흘 정도 남았습니다. 예. 사전투표는 뭐 전국 어디서나 오히려 진짜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예, 쉽게 신분증만 가지고 있으면 투표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윤 기자. 네. 예. 지금 이제 지방선거 판세를 보면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국민의힘 상승세가 조금 두드러지는 것 같아요. 네, 이렇다 보니 그동안 접전으로 평가되었던 경기도지사 선거도 미묘한 변화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예. 그동안은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의 박빙 우세가 계속됐었습니다. 예. 하지만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역전이 되거나 아니면 오차범위내 접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제 관련한 여론조사를 좀 살펴봐야 될 건데, 우선은 어제 발표가 됐습니다. JTBC 여론조사 결과인데, 보면은 대선과 같이 네. 0.7%포인트 차, 접전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예. 여론조사 전문업체 글로벌 리서치가 JTBC 의뢰로 지난 21일과 22일 이틀간 경기도 유권자 1,008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 39.3%, 김은혜 후보 38.6%를 기록했습니다. 오차범위내 접전이고요. 예. 이게 이제 뭐 지지율도 조사를 합니다만 또 다른 측면에서 이제 묻는 질문들이 있어요. 이게 정권 안정론으로 생각을 하느냐, 정권 견제론으로 이번 선거를 생각하느냐, 이렇게 좀 묻기도 하는데 이 질문도 오차 범위 내에서 아주 우열을 가리기 힘든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지방선거 성격에 대해 묻는 조사에서는 경기도에서 안정론이 48.0%, 견제론이 45.3%로 나타났습니다. 역시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했고요.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예, 안정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김은혜 후보에게 좀 유리한 상황일 것이고요. 견제론이라고 하는 것은 김동연 후보에게 유리한 상황이 될 것인데, 아무튼 이 조사 부분도 좀 팽팽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런데 또 김은혜 후보가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는 그런 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어요? 네. 예. 기호일보와 경기일보가 한국정치조사협회 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21일과 22일 이틀간 경기도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지지율 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는 46.3%,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후보는 44.0%를 얻었습니다. 역시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김은혜 후보의 상승세가 확인됐는데요. 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월요일에 또 네네. 녹화를 할 예정인데, 그렇게 되면 이제 선거가 이틀 남은 상황인 거잖아요. 네네네. 그쯤 되면 이제 윤종아 기자가 경기도지사 선거 예측을 좀
할 것 같은데 어때요? 네, 저희가 방송 초반부터 네.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는 대선 때와 같이 1%포인트 내 초박빙 승부가 될 것이다. 네네. 이렇게 예측을 했고요. 그렇죠. 실제로 그런 판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도 하고 또 하나 더 네. 추가할 것은 투표율이 중요하다. 네네네. 이 얘기를 계속 했었고요. 네, 결국 보수와 진보가 강하게 결집한 것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이 보수와 진보층 유권자 중에 어느 지지층이 더 투표장에 가느냐, 이것이 승패를 가를 핵심이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예. 결국은 지지층이 누가 더 투표장으로 많이 나오느냐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관련해서 오늘이죠. 경기도 진보 단일화 후보인 성기선 후보가 이 투표에 대한 무관심을 어떻게 하면 관심으로 바꿀 것인가 하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그것이 핵심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윤정아 기자의 맥락과 좀 비슷한 말이 아닌가 싶은데, 말 나온 김에 네네. 예, 경기도 교육감 선거도 좀 살펴보죠. 네네. 예, 여기도 이제 보수의 임태희 후보, 그리고 진보의 성기선 후보가 경기도는 그냥 딱 1대1 대결입니다. 네네. 예, 이렇게 치열한 접전을 좀 펼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임태희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앞서거나 또는 성기선 후보와 아주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예. 여기도 결국 보수와 진보 어느 지지층이 투표장에 더 가느냐 이것으로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뭐 이 교육감 선거에 나선 후보들이 다 뭐 비슷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은데, 도지사나 시장 군수나 이런 쪽보다는 사실 이 관심이 좀 적은 것 같아요.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없어서 정책이 안 알려진 것인지, 아니면 이 후보들이 정책을 내놓지 않아서 안 알려진 것인지, 아무튼 이 경기도 교육감 선거의 정책은 저희가 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네. 예, 두 후보 간에 어떤 차이 나는 공약이 있습니까? 네. 우선 9시 등교제에 대해서 두 후보 간의 입장차가 큽니다. 9시 등교제. 예. 네. 2009년 민선교육감 도입 이후에 진보 교육감인 김상곤 교육감과 이재정 교육감이 계속 경기도 교육에 수장이 됐는데요. 네. 2014년에 이재명 교육감이 당선된 이후에 아이들의 건강권 등을 들어서 등교 시간을 9시로 이렇게 9시 등교제를 전면 도입했습니다. 잠깐만요. 이재명 교육감이라고 했는데 이제 하도 비슷한 이름들이 많으니까 좀 헷갈린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예, 2014년에 이제 이재정 예, 이재정 교육감입니다. 예. 예. 아무튼 이재정 교육감이 당선된 네네. 이후에 이제 9시 등교제를 도입을 했고, 네네. 예. 이에 대해서 임태희 후보, 이제 보수 진영이죠. 예. 9시 등교제 폐지를 공약했고요. 예. 9시 등교제가 도리어 학생 안전에 부정적일 뿐만 아니라 부모의 돌봄 부담을 가중시킨다면서 등교 시간을 학교 자율에 맡기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보면은 애들 빨리 학교 가는 게 더 편할 수도 있는데, 이게 좀 부담이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네네. 입장이고요. 이에 대해서 또 성기선 후보는 아무래도 네네. 9시 등교제 좋잖니, 애들 밥도 먹고 네네. 좀 유지를 좀 하는 쪽이죠? 네, 성기선 후보는 오히려 학습의 효율을 높이고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9시 등교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예. 9시 등교제로 달라진 학교 풍경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볼 대목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짚어볼 부분이 있지요. 김상곤 교육감 시절부터 추진됐습니다. 혁신학교라고 하는 거. 네네.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후보들이 좀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임태희 후보는 이제 폐지를, 네네. 그리고 성기선 후보는 계승을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혁신학교는 대한민국 이 학교의 한 형태인데요. 김상곤 교육감 시절에 이제 경기도에서 도입이 된 형태입니다. 대부분 학급 인원이 25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를 운영을 한다. 그리고 학교 운영과 교육 과정에 있어서 학교의 재량권을 또 자율성을 많이 부여하는 이런 제도인데요. 네. 이에 대해서 임태희 후보는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의 프로그램들 그리고 혁신학교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에 대한 진단 체제를 갖춰서 제대로 된 진짜 혁신교육을 혁신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네. 반면에 성기선 후보는 혁신학교가 오히려 학력 저하를 가져온다거나 하는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다며 반박하고 있고요. 발전적으로 계승해서 수업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을 더 찾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우선 크게 두 가지 차이를 저희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선 교육감 제도가 도입되면서 변화된 교육 환경의 가장 큰 것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9시 등교제 그리고 혁신학교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진보 측 그리고 보수 측 양 후보들의 입장을 좀 살펴봤고요. 한 가지 더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뭐 지금 자사고나 등록고에 관련된 어떤 입장도 좀 있을 것 같긴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나와 있습니다. 네. 네. 현재 이제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특목고 확대 공약을 했고요. 이에 대해서 임태희 후보도 사전에 교감이 있었다. 특목고 확대 방침을 밝히고 있고요. 예. 반면에 성의성 후보는 이 수월성 교육 또 특혜 교육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특목고나 자사고는 이제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뭐 요 정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뭐 빠른 친구들은 이제 고3 아이들도 투표권이 있긴 합니다만 네네. 대체로 그 교육 정책에 어떤 수혜를 입어야 할 학생들은 사실은 결정을 자기네들이 못 합니다. 학부모가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 학부모 그러니까 아이들을 대표해서 투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기를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우리 교육의 현장의 변화,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는 대표적인 공약 두 가지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가시면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또 공보물이 각 가정에 배달됐을 텐데요. 공보물에 있는 공약도 꼼꼼히 보시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안 봐요. 안 찾아보잖아요. 그러면 저만 해도 귀찮아요. 그러면 이미 각 가정에 배달이 됐기 때문에요. 네. 한번 이번 읽어보는 것도 선거에서는 귀찮아. 경기도지사 선거, 경기도 교육감 선거, 기초단체장 선거, 도의원 선거, 시군의원 선거, 광역의회 비례대표 선거, 기초의회 비례대표 선거, 또 분당 갑에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 그러니까 7번이나 8번 투표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예. 공보물도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는 거 예. 한번 권해드립니다. 예.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런 귀찮은 일들, 번거로운 일들 저희 채널만 보시면 다 알 수 있게끔 대신 해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쏙도 먹여드려야 되는데 저희가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꼼꼼하게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이해를 높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6.1 지방선거 특집 경기도의 선택 경기도민의 풀뿌리 일꾼을 뽑는 선거 이것과 관련해서 좀 더 도움이 되라고 다음 시간에도 저희는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종아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